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사실은 참 60년대 어두웠던 시대, 우리가 5.16 하면 군사혁명을 떠올리죠. 61년이죠. 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범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연도 옛과 같지 않아서 날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온도가 급속히 올라갔다가 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5월에 동해안에 설악산이나 대관령에 눈이 왔다고는 사실은 또 기이한 자연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삼각 동맹 체제가 굳건해졌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마 푸틴도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제일 차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동맹이 깊어지면서 반미전선이 형성되고 그 결과에 북한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지금 아마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한반도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과학기술상이 현재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와 기술 제휴를 조율하고 있고 또 농업상도 가서 새로운 농사 기법을 러시아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번에 푸틴에게 한반도 안보를 거론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을 세심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의주시해 봅니다. 우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초점이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바이든과 지난번 소위 트럼프가 선거를 해서 바이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론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다면 아마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가 우세하면 이 소위 펄스 아메리카라는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소위 미국의 가치 동맹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우선주의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주둔비를 약 6배 정도 상향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트럼프는 지금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결같이 한국의 주둔비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방위비를 적게 받느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한국의 방위를 독자적으로 맡기고라도 자기들은 철수해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과격한 운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무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제도적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이 다시 당선됐다고 해서 결단코 그 방위비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저돌적인 성격으로 봐서 한반도 사태가 예의주시되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노린 것은 미군의 힘의 약화 내지는 미국이 전쟁을 여러 군데서 치를 때 힘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이 대만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대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의 해상 통로를 남중국해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막아버린다면 미국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자연히 이 한국에 있는 지상군이 대만을 향해서 떠날 확률은 대단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모기매에게 불러들여도 말이 주한미군이지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어쩌면 북한에게 통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내부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것은 지금까지 신적 존재로
존경해왔던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바꿔 말하면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김일성의 항일 투쟁 시절의 소위 허상으로부터 김정일이의 애국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허구맹랑한 남조선 혁명주의, 이런 것들을 김정일은 전부 걷어내버렸습니다. 금년 4월 15일 어제그제 치러졌던 태양절을 4월의 큰 명절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될 수 없다는 게 김일성이도. 그리고 가랑잎으로 군함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육적으로 어린애들로부터 세뇌시켜왔던 북한의 전설적인 그들의 건국신화, 소위 해방신화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그러네요. 오직 김정은이만이 인민을 살릴 수 있고 북한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그래서 자기 격의를 오히려 마치 시진핑이가 역사반열에 오르듯이 김정은이도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대를 부정해버렸어요. 얼마나 북한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 군사주의자를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평양과의 지방과의 그 불평등 차이, 소위 평등이 무너지면서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2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20 플러스 10, 바꿔 말하면 20 제곱 열이라고 말이죠. 매년 20군데 지방을 골라서 소위 지금보다 10배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이래서 지금 지방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들리는 말에 가면 굶주림이 계속되고, 또 장마당 경제가 지난 코로나라든지 국경봉쇄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에 기존의 소위 무역 통로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험하게 해가지고 인민들이 고달프고 고난의 시기가 다시 온다고 해서 제2의 고난의 시기라는 말까지 들려왔어요. 더더욱 위험한 것은 MZ세대들이 남쪽의 K-팝, 드라마, 모든 남쪽 문화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통치 철학이 입혀지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조선을 흉내내지 못하게 하려고 남조선 언어 배격법, 또는 반동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서울말을 못 쓰게 하고, 남쪽에 쓰는 젊은이들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든지 자기 애인을 뭐 오빠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해요. 남쪽 드라마보다 들키면 15년 교도소형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련되죠. 그리고 만일 드라마를 제작했거나 편집했거나 또는 배포했을 때는 공개 처형을 당해요. 요즘 탈북자 거의 안 나타납니다. 왜? 철저한 국경 감시와 동시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들려서 중국으로부터 북송되어 오면은 이 탈북인들의 다리에다 기부스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말은 상대적으로 핵의 우위, 또 각종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사상 체계가 흔들리니까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의 체제, 소위 종말론적 체제를 김정은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은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바로 통일의 절대적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미 세계적 강성대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강한 나라예요. 핵에 버금가는 각종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로부터 천궁에 이르기까지 신궁. 우리 방산업이 지금 얼마나 세계를 놀라게 합니까? 아마 우리 국방장관 늘 얘기하잖아요. 도전해 오면 끝까지 추적해서
평양을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요. 북한 정권을.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 그 작전 수행을 옛날 5027이라고 하는 거, 김정은 제거 작전이죠. 존엄 제거 작전, 참수 작전. 그것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통일 준비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야. 통일이 무슨 예정대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갔든 강연할 때 독일 통일의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독일의 콜 총리가 당시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죠. 근데 폴란드에 가서 바이엔사하고 회의하고 있었잖아요. 불이 나게 독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통일이 시작됐냐고 할 때 그는 통일은 앞으로 20년 정도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통일은 90년 그 다음에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되는 형식을 취한, 물론 선거를 해서 기독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치적 통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사실은 동독 사람의 마음이 서독화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의 민심이 전부 다 김정은 권력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강제 통치가 불가능할 만큼 김정은 정권은 불안합니다. 뭐 군부의 반란도 눈앞에 와 있어요. 또 세계 많은 예언가들, 특히 미국의 유명한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 연구소라든지 러시아의 이메모 연구소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그 슈타이로라는 북미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좀 예언가인데, 그런 분들도 2025년을 한반도 통일의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있어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준비만 잘하면 한국 중심의 통일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내년 2025년이 상당히 위험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늦어봤자 2027년까지 약 3년 동안은 한반도에 어쩌면 통일의 기회가 시급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말은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사이가 대만 해협에서 부딪혀가지고 어떤 무력적 전투태세로 돌입한다면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을 알리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걸 여명이라고 그래요. 시계가 없는 사람만 그 시간을 밤중이라고 여기고 시계를 가진 사람은 새벽이 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만 뭐 여러분이나 같이 알고 있지만 50년 넘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해 봤어요. 결단코 통일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절대 연구 분단 안 돼요. 한반도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습니다. 이게 강대국들이 실감할 거예요. 김정은이 불장난 저지를 확률 높다는 건 세계가 다 알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우리 정치판들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아무 미래도 국민 생활과 상관없는 소위 자기들의 프레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정서입니까? 불안한. 전 국민에게 물어봐도 어디 가서 대중 앞에 강연할 때 정치판 바꾸자는 말에 제일 큰 박수가 나와요. 대한민국 국회 이거 필요하다면 해산도 해야 돼요. 헌법이라도 바꿔가지고 선거를 대선거구 제도라도 만들어내면 여야가 좀 섞일 텐데, 지금도 전라도 공화국, 경상도 공화국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 세계에 어디 있어요? 이제 이념의 시대, 프레임 시대 아닙니다.
객관적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우리 행복을 추구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풍요롭게 이루어져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국가가 세워져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들고 도덕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모한 허구의 이론 앞에 서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인민의 생존권이 없어요. 인격을 논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인격은 천부적 권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냉정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도 미래로 통일로 가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의 문명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차원 높은 가치 있는 국민의 자리를 제자리로 알고 찾아가고 되돌아가는 이런 역사적 과업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이 전란의 시기가 통일로 연결되는 시기로 올 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시급한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시급한 통일입니다. 통일이 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